네, 아누감파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날라요 스님의 사티파타나 수행 중에서 느낌편, 느낌에 관한 숙고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교재는 아날라요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6장에 해당하죠. 먼저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알아차리는 웨다나, 느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먼저 크게 유쾌하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정서적인 톤을 우리가 느낌의 대상으로 구별을 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느낌에는 고통스러운 느낌 쪽이고 중립적인 느낌에는 특별히 그 갈망이나 혐오를 유발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톤을 가진 느낌도 포함이 되죠. 웨다나 느낌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먼저 크게는 몸에 있는 감각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몸에 관한 숙고를 했을 때 익숙해져 있는 그 몸의 감각이 있고 그 몸에 있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그것, 그것이 느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오는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이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중에 산만해지려는 그런 경향성을 줄여줘서 현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무상함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느낌의 톤도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이때 그 통찰에서 오는 중립적인 느낌을 개발하는 것도 이번 그 느낌에 관한 숙고, 사티파타나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죠. 이 무상함의 통찰로부터 오는 중립적인 느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점은 그랬을 때 마음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동일시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한 다른 종류의 느낌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서 이제 몸의 감각을 강하게 수반하지 않는 종류의 느낌까지 포함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만이라는 마음 상태는 특별히 몸의 어떤 그 느낌을 수반하지는 않죠. 그런 상태에서도 세 가지 느낌 중에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감각이 강하게 있지 않은 종류의 느낌까지 그 마음의 영역에 있는 느낌까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이 느낌에 관한 숙고를 하는 목적은 느낌 자체라기보다 느낌이 마음에 주는 영향력을 이해한다. 느낌 때문에 마음이 어떤 식으로 조건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면서 반응들을 하게 되는지 그 지점에 대한 통찰과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방법들, 제시된 방법들 중에 보면 먼저 우리는 앞에서처럼 바디 스캔을 통해서 몸의 감각들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리고 그런데 이제 그 감각 외에 그 감각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 필링 쪽으로 주의로 옮겨가서 느낌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느낌 안에 들어있는 아까 유쾌하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세 가지 톤의 정서적인 차원을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린 마음 챙김으로 할 때에는 앞에서 몸에 관한 숙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 전체에 대한 체화된 알아차림을 유지한 상태로 머물면서 육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험들에 들어있는 어떤 느낌이건 세 가지 정서적인 톤의 형태로 알아차림을 합니다. 이때는 몸에 몸을 통한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생각,
어떤 경험에 대한 내가 하는 해석 때문에 발생한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까지 알아차림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이어가게 되면 생각이 들더라도 명상 중에 혹은 일상에서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닌 그 생각을 할 때 들어있는 느낌의 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내용에 휩쓸려 가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면서 좀 더 단순하게 그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릴 때에는 느낌의 무상함을 상기하면서 어차피 이런 느낌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변화하고 또 사라지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바람처럼 느낌이 지나가게 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무상함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숙고할 때에는 느낌만 똑 떨어뜨려서 대상으로 취한다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알아차림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면서 생겨나는 그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에 기대게 되면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현재의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느낌 외에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데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걷기 명상을 할 때에는 몸에 있는 감각들과 그리고 그 몸 전체의 이 감각들의 변화하는 그 이제 경험이 있고, 그랬을 때 감각이라는 몸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것을 느끼고 있는 느낌 자체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알아차림을 함께 하면서 앞에서 했던 몸의 숙고와 느낌의 숙고가 좀 더 통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때에도 생각 저변에 있는 느낌의 톤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각을 굳이 몰아낼 필요가 없다. 생각 자체도 좀 더 종합적인 이런 알아차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 챙김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낌에 관한 숙고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알아차림을 이어나가냐 했을 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그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혹은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에 압박감을 가해서 진전을 이루고자 할 때는 오히려 이 미세하게 유쾌한 그 느낌이 저지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너무 느슨할 때에도 현재에 머무를 때 오는 그 유쾌한 느낌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현재에 머무르면서 오는 미세하게 유쾌한 느낌 그거 자체가 우리의 노력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느낌에 대한 숙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외다나 느낌에 대한 그 숙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느낌이 마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압박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죠. 이 압박감이라는 것은 유쾌하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이 세 가지 느낌이 가진 잠재적인 각각의 경향성,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조건성, 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느낌에 관한 숙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식적인 명상 중에서 이 느낌이 가지고 있는 추동, 마음의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자꾸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 압박감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명상 중에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없애려고, 거기에 변화를 주려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냥 움직여 버리고 반응을 하지 않고 잠시 그 느낌 자체를 관찰하게 되면 느낌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서 하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압박감이 심할 때에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렬하다 할 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강렬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는 곳에서 좀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물러나서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 느낌이 가져다 주는 그 압박감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세 가지의 느낌, 특히 이제 고통스러운 느낌이 가장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데 쉽게 이 고통스러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압박감들을 알아차려 보고 이것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 어떤 식으로 행동이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영향력을 이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를 바꾸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조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계속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견해나 해석도 사실은 좋고 싫은 뭐 중립적인 그런 느낌의 영향 하에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나 어떤 해석들을 한다는 것, 그런 이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압박감, 영향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느낌에 대한 숙고라고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 챙김할 때에는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과 그 이제 몸을 통한 감각들이 계속 무사하게 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몸 전체에 걸쳐서 알아차리는 것을 기반하여, 그러니까 이 체화된 마음 챙김에 기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낌이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몸 전체에 있는 감각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그 감각 외에 그곳에 있는 좋고 싫고 무덤덤한 그 세 가지의 톤의 느낌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머무름으로부터 오는 미세한 기쁨,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개발하고 여기에 이제 기댈 때 몸에 기반한 마음 챙김이 더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가 마음의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면서 오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이 가진 그 파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행에서 명상 수행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산만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그 산만함에 들어있던 공상이나 기억이나 생각 등 안에 들어있는 느낌의 세 가지 톤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때 마음에 어떤 좋은 느낌 쪽이면 어떤 탐욕이 마음에 있었던가, 아니면 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분노와 관련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그냥 흐리멍덩하거나 여기저기 떠도는 특별한 뭐 좋고 싫은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무지와 관련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의 톤을 알아차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챙김을 느낌에 관해서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느낌에 관한 숙고에서 조금 독특한 점은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윤리적인 차원, 즉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 혹은 이론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생각이라던가 우리의 해석 같은 것에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의도적인 작용이 있죠. 그런데 느낌은 그냥 어떤 조건에 따른 결과물로서 그냥 일어나 버리지 우리의 의도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뭐 생겨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느낌에는 있는 윤리적인 차원에는 해로운 느낌, 이로운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지 않고 몸과 관련해서 몸에 있는 감각과 관련해서 어떤 세속적인 느낌이다, 혹은 비세속적인 느낌이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그 자체로 윤리적이다 혹은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느낌은 이렇게 느낌의 윤리적인 차원, 세속적, 비세속적인 느낌에 있는 윤리적인 차원은 어떤 느낌은 감각적인 속박으로 이끌고 어떤 느낌은 해방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성, 그리고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결과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느낌은 속박으로 이끌고 어떤 느낌은 해방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인 구별이 세속적이다, 비세속적이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세속적인 느낌은 감각적인 욕망이 기준이 되죠. 예를 들면 선정에서는 유쾌한 느낌이 있을 때도 그것이 감각적인 속박을 더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오히려 감소시키죠. 그리고 세속적으로 괴로운 느낌은 이 감각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세속적이다, 비세속적이다를 구분을 할 때에는 감각적인 욕망이 그 기준에 되고 그것은 우리를 속박으로 이끌거나 해방으로 이끄는 어떤 조건성이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티파타나인 그 마음에 관한 숙고와 이 느낌이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 세속적인 느낌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과 연관이 되고, 비세속적인 느낌은 탐진치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인 욕망이 충족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좋고 싫은 느낌이 세속적인 느낌에는 있다 하고 하면, 비세속적인 느낌에서는 유쾌한 느낌이 있다고 해도 탐욕이 있는 마음이 꼭 연결되진 않죠. 예를 들면 일선정이 있는 유쾌한 느낌은 탐욕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선정에 있는 그 중립적인 느낌에는 무지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비세속적인 느낌에는 이런 식으로 마음의 탐진치가 없는 마음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다음 사티파타나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아날레오 스님이 짚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때 있는 이런 비세속적인 불쾌한 느낌이 우리의 도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 느낌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실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기만을 하지 않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바른 행위의 기준에 못 미치게 살고 있다고 인지가 되었을 때 오는 불쾌한 느낌이라던가 아직 내가 원하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해서 알면서 오는 불쾌한 느낌 같은 것들은 굳이 탐욕이나 혐오나 무지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음과 또 별개로 하나의 느낌 그 파트로 이렇게 드러날 만큼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느낌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조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쾌한 느낌은 바로 가래나 집착의 마음으로 이끌게 하고, 또 불쾌한 느낌은 혐오나 짜증, 또 어떤 경험이 없어지거나 멈춰지거나 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쉽게 유발하죠. 그리고 또 그냥 중립적인 느낌은 지루함을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산만해지는 경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자꾸 알아차리게 되면 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잠재적인 경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로 반응하는 방식이 분명히 알아차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둘 점은 경험에 들어있는 정서적인 차원이 마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영향력을 자꾸 인지하도록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훈련해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냐?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 자체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또 빨리 생기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무상을 숙고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경전에는 비가 내릴 때 그 물 표면에 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거품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좋은 느낌이든 우리가 그 무상함을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 느낌에 단순히 따라서 강하게 튀어나오는 그 반응성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립적인 느낌은 지나치기 쉬운데요. 중립적인 느낌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것을 또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가진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중립적인 느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굉장히 그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 혹은 불쾌한 느낌으로 극단화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 경험에 대해서 사실 이 경험은 좋고 중립적이고 실은 그 스펙트럼의 느낌과 어떤 느낌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똑같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경험이다, 이건 싫은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경험을 편향되게 해석하고 또 객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자꾸 통제하고 없애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러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또 느낌은 우리 경험의 어떤 시작점에 탁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느낌 때문에 느낌의 압박감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정신적인 확산이나 해로운 반응들 이렇게 마음이 쫙 개발이 되면서 펼쳐지는 그 확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경험을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모든 해로운 반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낌이 딱 일어난 그 순간 혹은 그 초기에 놓치더라도 느낌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 추동, 그것이 이제 만들어내는 반응의 경향성을 언제든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이라던가 뭐 의도에 있는 정신적인 내용에 속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그 하려고 하는 반응을 조정할 수 있는 또 이점을 얻죠. 밖으로의 마음 챙김으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타인이 겪고 있는 그 느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과 상호 관계성에도 도움이 되는 점도 짚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또 느낌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이 몸은 어찌 되었던 결국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의 원천이 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게 되면 몸을 통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겪는 몸에 있는 고통을 평정한 마음으로 점점 대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의 이점으로는 사성제에서 집성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카가 일어나는 조건성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명상 수행 중에 경험을 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제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뭐 좋은 느낌이건 싫은 느낌이건 그 싫은 것은 그것을 피하도록 좋은 곳을 붙잡도록 하는 그 가래가 일어날 수 있죠. 느낌 자체는 두카가 아닌데 그 느낌 때문에 일어난 마음의 반응성으로 온 가래는 두카가 되죠. 이것이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있는 집성제, 그죠? 고통의 원인인 가래에 대한 우리가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더러 마음 챙김을 느낌에 하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불쾌하더라도 혹은 유쾌하더라도 이것이 가래라는 두카로 연결되지 않고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더라도 그 느낌 때문에 다시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가래와 관련된 반응들, 두카,
이런 것이 잠재적으로나마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즉 첫 번째 화살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 없이 있는 그 상태일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성제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이제 알아차리는 이 숙고를 하게 되면 멸성제, 도성제에서처럼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지 않은 그 멸성제 상태, 그리고 그 멸성제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느낌이 가래로 연결되기 이전에 그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하기 때문에 도성제에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멸성제와 도성제에서처럼 지속되는 행복을 위한 그 행위들을 선택하게 하는 바른 견해를 실현하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날레오 스님의 사티파타나 수행 가르침의 느낌에 관한 숙고에 해당하는 것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럼 느낌에 관한 숙고가 다음 마음에 관한 숙고도 풍부히 할 수 있는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